3월 17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와이즈버즈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와이즈버즈가 시간의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광고 테마와 관련해서는 메타의 SNS 플랫폼인 스레드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사용자 500만 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와이즈버즈는 메타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플리토는 장마감 후 글로벌 IT 기업과 3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모델 연구 및 개발용 데이터 공급에 대한 계약으로 플리토의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작년 9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입니다. 플리토는 지난주 금요일 국립국어원과도 1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셀루메드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셀루메드는 최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및 손해배상 건으로 미국 법원이 강제집행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항소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인스코비를 대상으로 한 5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주 발행가액은 1,453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8일입니다. 이어서 시메스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변경된 가운데 장마감 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9월부터 시메스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산업부의 과제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과제는 주력 제조업종의 자율제조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자율공정 운영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금 130억 원이 투입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메스가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TNL은 장마감 직전 적정이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TNL은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3.3% 상승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매드이뮨과 2건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계약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인 ALT 비사에 대한 계약으로 매드이뮨의 영국법인 및 미국법인과 체결됐습니다. 로열티는 별도이며 2건의 계약 금액은 총합 1.9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5%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5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기대감을 입고 있는데요. 해당 컨퍼런스는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기업은 HBM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의 AI 관련 메모리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화제약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상승했습니다. 대화제약은 최근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연간 실적도 발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41%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아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상승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3,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공시에도 오늘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시간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348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으며 취득 예상 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기아는 장마감 후 배당락 기준가격 안내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준가격은 98,800원이며 배당락 적용일은 내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오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모티브링크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8%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타올투자증권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올해를 저점으로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인 부분도 부각되면서 오늘 2차전지 및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모티브링크는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자동차용 전자부품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다산네트웍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다산네트웍스는 장마감 후 계열사인 DGS가 파산을 신청한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GS는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유동성 위기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산네트웍스의 DGS 출자 금액은 230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리튬포어스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 일부가 하락했습니다. 타올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교수팀이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리튬포어스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들의 화재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리튬 및 2차전지 기업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장마감 후 테슬라가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오후 3시쯤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스카이월드 와이드의 시간의 하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스카이월드 와이드는 최근 비트9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월드 와이드는 최근 중국 최대의 패션 플랫폼 기업인 POP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패션 트렌드 인텔리전스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3A 로직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용 디램인 LPW 디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하이닉스는 LPW 낸드 플래시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3A 로직스가 해당 디램 관련 솔루션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근거리 무선통신칩의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3A 로직스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SMCG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중 11%가 한국에서 뷰티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SMCG를 비롯한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 및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화장품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SMCG는 3월 초에 신규 상장한 화장품 패키지 전문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0.1%씩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방산기업들이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시너지 확대를 위해 호주의 투자업 자회사인 HAA 넘버원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이번 취득 금액은 하나시스템이 2026억 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42억 원이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조선 및 방산기업인 오스탈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기 위해 양사가 이러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사는 미국 함정시장을 뚫기 위해 2021년부터 오스탈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오스탈의 이사회가 인수를 거부하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전해졌는데요. 양사는 HAA 넘버원의 자본금을 모두 활용하여 오스탈의 주식 9.9%를 주당 4.45호주 달러에 인수하는 게 목표라고 전해졌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원자력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국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1월 초에 한국을 민간국가에 추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미국을 재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며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을 민간국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이닉스는 장마감 후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양수 예정일을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정정한다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양수 예상 시점이 지남에 따라 예상되는 시점을 다시 공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닉스는 2020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양수가액을 10조 3,104억 원으로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K솔루션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CK솔루션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2차전지 드라이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K솔루션은 오후 8시에 투자주의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내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